우리 한의학에서는요, 그 식생활의 표현을 이렇게 양생으로 하거든요. 생명을 기른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생명을 기르는 것은 결국 힘을 기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기자가 여기에서 보면은 쌀 미자가 있어요. 그 쌀 미자가 이제 가마솥에 이게 들어서 밥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위에 뚜껑이 있잖아요. 소뚜껑을 열면은 가운데 이게 한 획이 있는데 이게 수증기입니다. 이게 수증기가 모락모락 하는데 땅의 기운으로 우리의 몸을 움직이게 하는 쌀입니다. 에너지의 원천이자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밥 한 공기. 밥은 먹고 다니시나요? 한국인의 밥상에 빠지지 않는 대표적인 맛내기 재료들입니다. 지금부터 밥을 좀 해보려고요. 냉장고에 묵혀뒀던 재료들을 꺼냈습니다. 밥과 함께 먹을 국과 반찬을 차려볼까 합니다.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두부도 준비했습니다. 조리 시간도 빨라 좋고요. 얇다고 가볍게 볼 수 없는 양파. 냉장고 속 채소들에 관심을 보이면 영양이 따라온다는데요. 마늘 같은 걸 더 많이 넣어요. 옛날보다. 옛날에는 향료처럼 이렇게 했는데, 근데 옛날부터 이렇게 그 양념이, 우리나라 양념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그 조금 넣는 양념 같지만 영양면에서 되게 좋더라고요. 참기름, 들기름, 뭐 깨소금 이런 게 우리 종합 비타민, 종합 영양제라고 하면 돼요. 오색 찬란한 고명들을 음식에 얹는 이유는요. 단지 멋을 부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영양소를 골고루 채워주기 위한 보조 재료들인데요. 드셔보세요. 네. 이제 마지막 음식 완성이 됐는데 하이라이트. 보기도 좋고 먹으면 더 좋은 거죠. 그럼 이제 궁금해요. 아, 이 식품을 먹었을 때 내가 섭취하는 열량은 얼마고, 그다음에 영양원은 내가 얼마 먹고 있느냐, 이게 궁금하시잖아요. 이 궁금한 거를 위해 가지고 우리 그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그 판타지라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시면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짜장면 한 그릇 먹었다. 그럼 그 짜장면 딱 치시면 거기에 하루 열량을 얼마 드셨어요. 그다음에 필요한 영양소는 얼마 드셨어요. 이런 것들이 다 계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렇게 보시면서 자신이 결국 밸런스를 맞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굴 사이즈보다 너무 크면 안 되겠죠.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려면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스스로 맞춰야죠. 모두 보면 이렇게 하얀 쪽이 있고 위에 햇빛 받은 초록색이 있는데 어디가 더 맛있는 거예요? 왜 파란 쪽이 좀 단 부분이 많죠. 땅 속에 들어가서 하얀 부분도 좋지만 네. 햇볕과 모든 걸 같이 받았을 때 이 파란 부분이 좀 더 달아요. 그래서 파란 부분은 우리가 생으로 먹어도 굉장히 달콤한 맛이 더 나죠. 밑에보다. 그래서 그냥 집에서 보통 네. 간식으로 옛날에는 네. 이 무를 저녁이면 간식으로 그렇게 많이 드셨대요. 근데 그 성분이 소화력도 좋고 왜 무 먹고 트름나무 좋다고 하잖아. 땅과 바다에서 얻는 자연 음식들을 좋다고 하는 이유는 자연스러움에 있습니다. 때문에 제철 음식만한 영양제도 없죠. 나면 애들이 와 막 그래. 아무리 하우스 농사와 양식 기술이 발달했어도 때가 되면 절로 연그는 것만큼 자연스러울 순 없겠죠. 제철 음식을 부지런히 챙겨 먹게 되는 이유입니다. 굴을 넣겠습니다. 굴은 근데 살짝 네.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살짝만 익히면 돼요. 마지막에 다 무도 있고 두부도 있고 그랬을 때 굴을 좀 넣고요. 식물들이 그냥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태양의 열기와 비, 바람 내지는 땅의 그런
북돋움이 같이 해서 어울려져 가지고 하나의 우리가 그 식물을 만들어내는데 그 식물을 이용해서 우리가 음식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런 그 제철 음식으로 만들었을 때 가장 내 몸하고 친화력이 뛰어난 그 음식을 먹게 되는 거죠. 근데 너무 세서 얘기하다가 근데 우리가 많이 바빠진 탓도 있지만 생선 한 토막 상에 올리기 위한 농수산물 비용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네네네. 여기다가 밀가루를 된장찌개에 묻혀도 생선 한 좋아요. 토막. 깨끗하고. 예전에는 밀가루 흔하던 이 하고 밥상도 지금은 귀한 밥상이죠. 아직은 덜 익은 거죠. 조금. 우리가 정말 서민층에서랑 고등어를 많이 먹는 이유가 싸고 구하기 쉽고 그래서 굉장히 이게 소비가 많아요, 고등어가. 근데 저는 거의 밥상에 생선을 일주일이면 몇 번씩은 올라가거든요. 매일은 올려도 몇 번은 올라가는데 그중에 한 번은 꼭 고등어가 올라가요. 어렸을 때부터 먹어서 그런지 굉장히 구수하고 좋거든요. 근데 고등어 있을 때는 뭐 김치나 일반 샐러드 하나 정도는 꼭 얹어서 먹고 두꺼운 데는 조금 더 삼시세끼란 한 말도 몇 분을, 옛말이 그죠? 돼버린 요즘입니다. 익으면 딱 잘라져요. 밥 한 끼 해결할 이렇게 시간이 했을 때 빠듯하기도 하고 그렇죠. 식습관이 소구화된 해서 탓도 있습니다. 같이 먹으면 영양 쪽으로 쌀도 좀 음식도 플러스가 풍족해지니 아, 못 먹던 생선에서 시절은 우리가 잊혀지고 고등어를 굉장히 선택적으로 많이 먹어요. 안 구하기도 먹는 시대가 쉽고, 되는데요. 푸른 생선 하면은 오메가 하지만 3라든지 우리의 이런 지방도 밥상은 많고 그래서 결코 쉽게 네네. 구성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먹을지, 그렇게 해드릴까요? 얼만큼 먹을지를 고민한 합리적이고도 과학적인 원하시면 밥상이죠. 해드리고.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잘 먹는 것이냐? 아주 간단한 대답,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답이에요. 저희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겁니다. 편식하지 말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식하지 말자예요. 적당량을 드셔야 됩니다. 음식은 몸에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동시에 몸을 다스리는 역할도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질병 치료와 음식의 근원이 같다라는 의미에서 의식동원이라고 하던데요. 그래서 식치, 음식으로 치료하는 것을 으뜸으로 삼습니다. 우리는 나를 치유할 수 있는 자기 조절능이 있다. 근데 평소에는 그거를 안 쓰지만은 아프면 쓰게 되는데 갑자기 쓰려면 힘들잖아요. 근데 이런 음식으로 자기 관리를 잘 하면은 갑자기 쓰게 되더라도 그 무리 없게 쓰는 거죠. 섭취한 음식이 그 기능을 제때 발휘하려면 평소에 습관을 들여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꾸준히 먹었을 때 약이 될 수 있는 거죠. 맛있어요. 그리고 두부 하나 갖다가 이렇게 드셔보세요. 두부를 두부가 어떤 맛일까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를 갖다가 야채하고 두부 샐러드 처음 먹어봤어요?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같이 먹으면 밥을 한술 뜨니 반찬을 먹게 됩니다. 반찬을 골고루 먹다 보니 다시 밥 한 술을 뜨게 되고요. 그렇게 하루의 행복을 채워봅니다. 오늘 저녁 따뜻한 밥을 지어봐야겠습니다.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식습관이 서구화됐다 하더라도 한국인의 주식은 밥이고 아무리 의학기술이 발달해서 좋은 영양제가 나온다 해도 밥이 보약입니다. 밥은 먹었냐고 안부 인사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뭘 먹을지 고민이 될 정도로 음식의 풍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얼만큼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해가 되기도 하는 밥상. 모쪼록 잘 먹어야겠습니다.